안녕하세요. 재단모빈 피플 미래헬스연구원장 임정섭입니다. 아직도 일하다가 죽는 과로사를 이해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과로사란 단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로시라고 일본말로 썼다가 요즘에는 과로사라고 한국말 발음으로도 쓰는 모양입니다. 일본은 이제 일하다가 죽는 나라에서 좀 멀어진 듯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변경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상한선이 69시간인지 60시간인지 숫자를 놓고 왔다 갔다 하지만 실체는 다른 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의 배경으로 내세우는 사유 중 하나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가 경직되어 있으니 바꾸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6개월로 긴 것은 맞습니다. 즉 6개월로 계산해서 1일 평균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단위로 계산하면 4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2000년대에 독일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3년의 임기를 마치고 1년을 연장하자 독일인 직원이 왜 연장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여기는 정시에 퇴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그 직원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연 근로시간은 2000시간이 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1500시간대였습니다. 주말에 출근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나라에서 근로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고 합니다. MZ세대를 대표하는 노조는 주 52시간 제도도 정착이 안 되었는데 몰아쉬기가 가능하겠느냐고 불만입니다. 다시 독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주당 근로시간을 29.5시간으로 정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 인력 감축이 필요했을 때 노사가 해고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29시간이면 29시간이고 30시간이면 30시간이지 29.5시간은 무엇인가? 0.5시간을 어떻게 따져서 관리할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가능했습니다. 이미 근로시간 계좌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초과로 근로한 만큼 계좌에 저축해 놓았다가 나중에 인출해서 휴가를 가는 것인데 근로시간을 마치 은행이 예금 관리하듯이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근로시간 관리의 정확성과 이행이 보장되는 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장시간 근로, 특히 야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해롭습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근로를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연장 근로가 피로,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로 근로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켜서 산재사고를 증가시킨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그 위험이 심각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입니다. 2021년 한국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300시간이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10년간 연 근로시간이 200시간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데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요구와 노동자의 삶이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그리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현실이 반영되어야 하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임원장의 허한 실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